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이제 오후장 넘어가면서 아마 오늘 요 정도 가격선에서 끝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예, 좀 안타까움, 공포가 이제 같이 있죠. 그런데다가 오늘 뉴스까지도,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4세대, 예, 4세대 D램을 양산한다. 예, 삼성전자는 아직 양산을 안 했는데 우리는 먼저 양산한다, 뭐 짠다, 저짠다. 뭐 SK 하이닉스는 EUV의 원년으로 삼고 뭐 짜고 저짜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불화 아르곤으로 해서 제일 먼저 D램, 4세대 D램을 양산을,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는 이게 수치로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끼리 그냥 이렇게 대충 자기들 자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거라서 이게 뭐 의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게 약간 조금 서로마다 좀 차이는 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뉴스를 접하면 또 두렵습니다. 이거 삼성전자 이거 또 따라잡히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다 정리할게요. 제가 이 10분짜리 8분짜리 영상으로 뭐 일본하고 TSMC하고 뭐 저거 맨날 뽀뽀하고 난리 났다는데 이게 삼성전자한테 위협이 되냐, 마이크론이 기술 추격을 하는 건지 역전을 하는 건지 막 이렇게 난리 부르스 쳤다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냐, 중국이 뭐 반도체 굴게 한다는데 뭐 어떻게 되냐. 제가 이 영상 하나로 그냥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는 건지 못 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영상 하나로 끝낼게요. 자, 일본하고 TSMC부터 갑시다. 자, 일단 일본하고 TSMC하고 연합하는 것은 이게 소재단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소재단에서 지금 구마모토 현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28나노하고 16나노 공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TSMC가 이거를 지어주는 것도 뭐 무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나노, 5나노 이런 게 아니에요. 일본에다 짓는 거는 28나노, 10나노, 16나노 뭐냐면 자동차용 반도체하고 이미지 센서, 로직 반도체. 그러니까 선단 공정이 아니에요. 이게 레거시 공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일본하고 해서 뭐 어떻게 저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좀 떨어지는 공정 있지 않습니까? 레거시 공정은 삼성 LSI 사업부 파운드리에서 안 합니다. 대만의 UMC하고 협업을 해요. 저는 TSMC가 일본에 짓는 거는 우리가 대만의 UMC하고 협업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소재단의 협업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뭐 좀 뭐 이럴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일본하고 TSMC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막 뉴스에서 많이 뜨는 이제 마이크론 이야기를 좀 할게요. 마이크론 뭐 기술 추격을 하니 역전을 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먼저 이 D램에도 EUV를 최초로 적용하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3세대부터 이미 D램에도 EUV를 최초로 적용을 했어요. 7나노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나노도 EUV를 적용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기술에 있어서는 저는 차별적으로 가져간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양산도 말 그대로 양품 비율이 나와야 돼. 양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양품 비율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랜드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랜드도 뭐 다 176단 한다고 하는데, 랜드는 이게 두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76단까지 쌓는다 하더라도 두께가 얇은 거랑 두께가 두꺼운 거랑은 차이가, 이 기술이 비교가 안 되는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에 있어서도 저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과점화된 상태거든요. D램은 업체가 3개밖에 없죠. 낸드 같은 경우에도 곧 아마 뭐 인텔도 포기하고 키옥시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이것저것 다 정리되고 나면 낸드도 한 4개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과점화된 상태에서는 기술 위협이, 비슷하게 기술이 가더라도 기술 위협이 심각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막 난립돼 있으면 가격 깎고 뭐 치킨 게임 하고 막 당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서로 네 죽니 내 죽기 이렇게 하지만 지금 낸드도 그렇고 디램도 그렇고 이제 디램 물론 뭐 낸드는 이제 조만간에 과점화 되겠지만 이렇게 과점화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어떤 치킨 게임을 하거나 제살 깎아 먹기는 안 한다. 특히 디램 같은 경우에 갈수록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 게 뭐냐면 과점되다 보니까 서로 과잉 생산 이런 투자나 이런 거를 안 한다. 수요단에 맞춰서 약간 한 파스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의 뭐 기술 추격, 역전 이거는 그렇게 큰 위협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계속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요즘은 좀 줄긴 했지만 제가 결론부터 중국을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는 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데 자 디램을 봅시다. 디램 굴기는 자 지금 어떻습니까? 뭐 2세대 디램, 3세대 디램, 지금 4세대 디램을 양산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10나노급이거든요. 10나노급 중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중국이 디램을 하려면 뭐 14나노든 10나노든 이렇게 가려고 하면 장비가 있어요. 장비가. 그래서 중국에서 디램을 하고 싶어도 예,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미 그 장비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로 중국은 못 가게 이미 장비를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디램을 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장비 안 주면 중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디램은.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향후에도 미국이 이걸 푼다? 저는 안 푼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낸드도 지금 뭐 중국의 뭐 YMTC가 일부 공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핵심이 되는 공정하고는 격차가 상당하거든요.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렇게 보고 일본하고 TSMC 연합도 이게 이제 레거시 공정이기 때문에 28나노, 16나노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나 이미지 센서 쪽이고 크게 걱정할 게 아니다. 근데 마이크론의 기술 추격은 이미 삼성전자가 EUV D램에 있어서 차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이미 경쟁력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설사 비슷하게 간다 하더라도 이미 이 시장은 과점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 위협이 그렇게 심각하게 작용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는 지금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죠. DDR5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DDR5로 넘어가면 이게 칩 사이즈가 커지는 바람에 칩의 어떤 생산량이 기존 대비 한 24, 5% 줄게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 분명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 어떤 매출과 어떤 영업이익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물론 이게 DDR5가 내년 아마 한 상반기에 나와서 실질적인 수익이 잡히는 건 내년 하반기가 돼야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쪽에 지금은 시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뉴스에 여러분들께서 뭐 맨날 뭐 마이크론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쭉 읽다 보면 맨 밑에 뭐 이재용 회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아직까지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업계 최초로 EUV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시대를 열었죠. 어쨌든 양산 속도 면에서는 어쨌든 물론 캐파는 크지 않아요. 지금 초기 단계다 보니까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시제품 정도 수준이고 아직 뭐 생산 능력을 선점했다는데 그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먼저 이렇게 양산했다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수준이지 이게 생산 캐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물론 마이크론도 4세대 뭐 디램 양산을 발표했지만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EUV도 아니에요. 불화르공 공정이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분명히 EUV 장비로 도입을 넘어가겠지만 그 도입 넘어가는 과도기 때 분명한 어떤 좀 리스크는 분명히 좀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위협, 일본, TSMC 연합, 마이크론
그 다음에 중국,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